한 3개월 전에 삼성전자 10만원대, 하이닉스 뭐 50만원대 돌려준다 하면은 당연히 사시겠죠. 당연히 사실 텐데 왜 그때는 사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해도 이미 고점 아닌가요? 코스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뭔가 부정적으로 좀 듣고 뭔가 저를 인간 지표로서 삼으시려는 분들이 여전히 계셔가지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워서 오늘 2월 10일 화요일이고 장은 마감했고요. 예전에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20% 하락한 하이닉스를 또 제가 추매하는 내용들 담으면서 여기 뭐 놀이터 와가지고 그냥 그때 갖고 있던 생각들 뭐 이런 거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내일 또 상견례를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이제 설에 올려드릴 영상으로 하나 준비하려고 오랜만에 또 나와봤습니다.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요즘에 또 그때 대비해서 계좌가 사실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아마 10억, 20억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제 30억 넘어가지고 34억, 5억 갔다가 뭐 내려왔다가 그냥 요즘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한 3,800 정도, 하이닉스는 40만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영상 찍었을 때가 코스피가 4,300 정도 됐나? 근데 하이닉스는 60만원에서 50만원 내려왔을 때쯤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휴먼 스토리에도 좀 올라가고 제 영상들 올리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점 신호 떴네, 이제 팔아야겠네. 아니면 뭐 돈 그렇게 벌었으면은 좀 팔고 부동산 좀 사라, 뭐 아파트 집 사라, 돈 뭐하러 버냐,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면서 좀 아쉬운 거죠.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이제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닝을 보면은,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은 코스피 뭐 7천, 8천, 뭐 진짜 미국에서 유동성도 많이 풀고 그런 말 그대로 유동성 파티 장세가 오면은 코스피 1만도 뭐 꿈같은 얘기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뭔가 부정적으로 좀 듣고 뭔가 저를 인간 지표로서 삼으시려는 분들이 여전히 계셔가지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워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영상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해도 이미 고점 아닌가요? 코스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전에 영상 찍을 때 비해서 시장도 많이 좋아졌고 뭐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주가가 좋아졌는데,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한 3개월 전에 삼성전자 10만원대, 하이닉스 뭐 50만원대 돌려준다 하면은 당연히 사시겠죠. 당연히 사실 텐데 왜 그때는 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지나온 이 주가의 차트만 보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보이고 비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10배 가는 기업들은 2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종가는 5,300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사실 지금도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코스피의 대부분이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 어닝,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전 세계에서 정말로 10위 안에 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실적을 낼 것임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런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주가라는 것은 EPS와 PER의 곱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기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엄청 빨리 오르고 있고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 폭보다, 그 속도보다 EPS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몇 개월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ER이 더 낮아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가는 한참 올랐지만 훨씬 더 저평가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저평가 상태고 올라갈 룸이 한참 많이 남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뭐 6천, 7천, 뭐 많이 가면 8천, 9천도 갈 수 있겠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EPS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우리 국내 증시가 시클리컬 산업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 성장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많이 올랐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외국인들마저도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확실하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은 지금까지 매도했던 것들 다시 사야겠죠. 그런 매도 압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매수로 돌아서는 순간 국내 증시의 어떤 주가 상승폭은 아무나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EPS가 미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PER이 낮은, 이 멀티플이 낮은 오해마저 해소가 된다면은 국내 증시의 어떤 리레이팅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중심의 어떤 자산 구성을 타파하고 이제는 증시로 부의 재분배를 좀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철폐한 것도,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팔지 않고 버티는,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은 팔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버텼을 때는 제 생각에는 현 정부는 보유세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보유세를 상당 수준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취지, 원하는 방향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 구성을 국내 증시로 많이 밀어넣겠다, 이런 강한 의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EPS의 증가, 그리고 PER의 어떤 리레이팅, 이런 1번, 2번 근거와 더불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국내 증시를 밀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의 리레이팅은 정말 필연적이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사실 놓치면은 너무 아쉬운 결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도 제가 사실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지만 우리 5천 얘기할 때 진짜 꿈같은 얘기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근거들 때문에 적어도 7천, 8천은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얘기하면서 박스피 하는데, 박스피에 우리가 앵커링 됐던 이유는 과거에 코스피가 3천 정도 갔으면은 다시 내려왔던 그런 시클리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미 너무 그런 모습이 각인이 돼 있어서 과거에 너무 연연해서 앞으로 오는 미래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오는지,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학습 효과들 때문에 박스피에 자꾸 갇혀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랬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럴 것이다 라는 귀납적인 어떤 추론은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많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지 자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예상하려고도 해보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근거를 찾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식 투자자라면 해야 될 그런 행동인데, 여전히 대부분은 귀납적 추론에 갇혀서 미래를 꿈꾸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거의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메모리 찬양론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메모리 찬양론자 이런 것보다는 섹터 차원에서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저의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도 메모리가 제일 싸요. 지금도 메모리가 제일 싸고, 앞으로 메모리 기업들이 벌어들일 돈을 고려하면은 시장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주변 동료분들 말씀 나누시는 거 들어보시면은 다들 주식 투자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예로부터 어떤 우리나라 커뮤니티의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때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증권사 찾아와서 뭐 매수해달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점 신호로 이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매매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본질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의 본질은 결국 어닝이고 성장인데,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미만 달라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야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저는 뭔가 불안해한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자를 할 때 본인들의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샀고 팔았고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지표잖아요. 사실 뭐 종목별로 눌러서 누가 얼마나 샀는지는,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기관이 샀는지 팔았는지 너무 확인하기 쉬운 지표인데, 이것을 보고 본인들은 어떤 뭐 매매의 근거로 사용하려고,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근거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불안함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기저에 좀 깔려있지 않나. 그래서 매매의 근거, 어떤 매수의 근거, 매도의 근거는 본인들이 어떤 뭐 기업의 본질에서 찾아야 되는데,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런 아주 간단한 지표를 믿어서 불안함을 좀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어떻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뭐 코스피랑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미 많이 올라서 다들 비싸다 생각을 하실 텐데, 다음에 그러니까 넥스트 하이닉스, 넥스트 코스피를 그런 이유로 찾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비싼 건지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간단한 지표들을 보고 속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지금 코스피와 이런 메모리 기업들을 사도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PER과, 그러니까 멀티플과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즉 어닝이 되는 거고요. PER과 어닝, 즉 EPS를 근거에 두고 매수와 매도의 근거로 잡으셔야 된다. 그냥 항상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과 앞으로 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회원님들께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유일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근거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영상으로 많이 촬영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 저랑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면 또 우리 국내 증시가 열리겠죠. 또 시장이 열리고 변동성이 찾아오면은 많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함께 잘 헤쳐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누구나 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